안녕하세요. 김동섭입니다. 1월 29일 아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날 미국 시장은 혼조세로 마감을 했는데요. 시장에서는 두 가지 이슈에 관심을 가졌죠. 하나는 12월 근원 개인 소비 지출, 그 다음에 실적,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요. 지난주 금요일날 하락을 시장에서는 차익 실현의 압박을 좀 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술주의 인텔의 주가 하락이 시장을 약간 부담을 줬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 지표인 12월 근원 개인 소비 지출 가격 지수가요, 전년 대비로 2.9% 상승했습니다. 의미가 있죠. 왜냐하면 3% 밑으로 떨어졌잖아요. 지금 인플레이션은 다 3%대에 있는데 연준이 중요하게 보는 개인 소비 지출이 2% 떨어졌다는 것은 상당히 긍정적인 부분이죠. 2021년 3월 이후로 처음 2%대를 보이는 상황이 됐습니다. 예상치가 3%였고요. 11월은 3.2%였습니다. 그러니까 둔화세는 여전히 지속이 되고 있는 거죠. 개인 소비출이 이제 2% 밑으로 떨어지느냐가 2%까지 오느냐의 싸움인데, 어쨌든 2%대를 봤다는 것은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둔화되고 있는 것만큼은 맞는 거죠. 그러면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도 커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실적이 조금 다른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기업들이 주가를 좀 빼는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인텔이 실적은 좋았습니다. 예상치를 웃돌았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미국은 항상 가이던스입니다. 가이던스. 향후 실적이 어떻게 될 건가, 여기에 포인트를 많이 맞추는데요. 1분기 가이던스를 보면 이익과 매출 가이던스가 전부 예상치를 밑돈다, 이렇게 나왔죠. 그로 인해서 11% 폭락했습니다. 이게 어쩌면 의도적으로 미리 안 좋게 얘기하고 실적 발표 때 좋게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어쨌든 가이던스를 안 좋게 내면서 11% 폭락했고, 그것이 나스닥에 좀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었고요. 반도체 기업인 KLA도 가이던스를 좀 실망을 내면서 6% 하락했습니다. 엔비디아도 한 2% 정도 하락하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미국이 하락했는데, 그렇지만 하락해도 이렇게 대기업이 하락을 했었지만 주가는 큰 영향을 못 미친 그런 모습도 좀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고요. 이제 이번 주에는 또 두 가지가 중요하죠. 실적과 FOMC 회의가 있죠. 실적은 전체 기업 중에 76%가 이제 매출이 좋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나쁘지 않을 거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중요한 건 이제 FOMC 회의죠. 12월 달 FOMC 회의에서 제롬 파월이 금리 인하를 심도 있게 의논했다라는 얘기, 그 다음에 3번 금리 인하를 2024년도 할 거다, 이 얘기를 하면서 폭발적 상승을 했고, 우리나라도 그로 인해서 횡보하다가 확 날아가 버렸죠. 그러면서 기술적으로 추세를 벗겨버리는 상황이 돼서 상당한 의미를 부여했는데, 의사록이 발표되면 얘기가 좀 달라졌습니다. 의사록에서는 이런 얘기를 하죠. 논의를 했지만 금리 인하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금리 인상 쪽에 무게를 싣는다, 이렇게 얘기가 있었죠. 그러니까 제롬 파월이 좋은 것만 골라서 얘기해버렸고 실질적 상황은 얘기를 안 한 상황이었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난번에 그렇게 얘기했던 제롬 파월은 이번에 신호를 어떤 식으로 줄 거냐는 거죠. 시장에서는 3월 FOMC 때 금리 인하 가능성이 작년 12월 달에 90%가 넘어섰습니다. 90%가. 그런데 지금 몇 프로는 47%입니다. 50% 밑으로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제롬 파월의 발언이 기대되는 상황이죠. 그때 시장에서는 제롬 파월이 정치적 선택을 해서 바이든에게 손을 들어줬다, 그래서 금리 인하라는 시그널을 보낸 거다, 이런 해석도 굉장히 있었거든요. 근데 지난번에 그런 발언을 해서 의사록과 조금 다른 그런 의미가 됐기 때문에 제롬 파월이 얘기를 바꿀 건지 아니면 그때의 뷰를 유지할 건지. 제롬 파월도 말이 오가는 스타일이죠. 특히 제롬 파월은 아시겠지만 경제학자는 아닙니다. 정치 쪽에 굉장히 무게를 싣고 있는 사람이죠. 왜냐하면 변호사 출신이니까요. 그때 요번에는 어떨지 되게 중요하죠. 그가 금리 인하 힌트를 언제 줄 거냐. 시장에서는 전문가들이 나오는 뉴스에는 5월 6월 정도의 금리 인하 예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5월 6월에. 근데 어차피 크리스토퍼 월러 같은 사람도 매파인데 금리 인하는 인정을 했어요. 네, 금리 인하는 인정했지만 빠르게, 그리고 폭이 크게는 하지 않을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했죠. 시장 일각에서는 빠르게 하고 금리 인하폭 거의 3% 정도까지 보고 있었죠. 그래서 연준의 금리를 최종 2.25까지
보는 얘기까지 나왔었는데,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는 일단 뉴스를 희석시키는 작업을 했죠. 어쨌든 금리 인하는 거의 올해 뭐 한 번이든 두 번이든 세 번이든 할 상황이고, 저는 세 번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 만약 세 번이 맞다고 한다면은 적어도 중반쯤에는 한 번을 해야 될 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롬 파월이 금리 인하에 대한 틴트를 어떤 식으로 주는지가 이번 주에 관전 포인트가 되겠다, 이런 해석을 할 수 있겠죠. 자, 미국 시장은 나스닥은 0.36% 하락, 다우는 0.16% 하락인데요. 인텔이 11% 빠졌고요. 뭐 AMD라든가 엔비디아도 2% 뭐 1%대 빠졌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더 빠지지 않은 게 아주 특이한 거죠. 예, 덜 빠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굉장히 특이하죠. 특히 반도체 기업 필라델피아 반도체 2.9%나 빠졌네요. 기술적으로 보시면은 뭐 다우는 아시겠죠, 여기 이렇게 올라섰죠. 그죠? 장중한 0.44%. 그래서 또 신고가를 갱신했습니다. 다우하고 나스닥이 이제 오가면서 신고가를 갱신하는 모습이 있네요. 나스닥은 또 3일 또 옆으로 기었죠. 여기 신고가고 이틀 누고. 그래서 이제 오늘 밤 또 흐름을 봐야 되겠죠. 일단 실적은 대체적으로 좋기 때문에 나스닥이 빠질 만한 이유가 사실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실적보다는 이제 가이던스 쪽에 포인트를 맞추는 그런 모습도 있긴 한데요. 어쨌든 실적이 나쁘지 않은 미국 시장이 계속 연출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추가로 고점을 높이는지 봐야 될 것 같고요. FOMC에서 12월처럼 또 제롬 파월이 어떤 발언하냐에 따라서 또 다를 수 있다, 이런 해석도 해볼 수 있겠죠. 두 번째로는 지난주에 외국인이 삼성전자를 집중 매수는 3,400억 정도 샀더라고요. 하이닉스는 개인이 샀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말하면 지난주에는 반도체에 외국인들이라고 개인이 몰려간 거죠. 기관만 파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반도체의 시대가 도래하는 거 아니냐, 이런 기대감이 크죠. 특히 고성능 반도체가 AI 관련해서 고성능 반도체 매출이 증가하면서 하이닉스 흑자 전환이 이루어졌어요. 개인들이 하이닉스를 왜 갖겠습니까? 이건 아마도 가격 때문에 간 게 아니고요, 변동성 때문에 간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하이닉스가 약 8억 주가 돼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무거운 주식이었거든요. 근데 삼성전자가 65억 주가 되면서 무거운 주가 삼성전자가 된 거죠. 그러니까 삼성전자 쪽에 몰려가지 않고 변동성이 하이닉스 쪽으로 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수급의 주체인 외국인과 개인, 기관 셋 중에 둘이 반도체 쪽에 몰려가고 있는 것만큼은 사실이 아니냐, 이런 해석을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지난주에 주가가 밀렸는데요, 수급적으로 보시면 지난주에 기관만 팔았어요. 삼성전자도요. 그렇죠? 기관만 파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래서 차트를 보면은 일단 이번 주 되게 중요하죠. 5일선이 꺾이긴 했는데 만약 이번 주 올라간다면 아주 빠른 상승이 있을 수 있겠죠. 다음 주가 이제 구정이기 때문에 실제로 주가의 변동성은 이번 주에 있죠. 왜냐면 다음 주는 뭐 주식을 팔아서 또 현금화 하시는 분도 있고, 그렇죠. 4일 연휴이기 때문에 연휴를 피해가려고 하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 이번 주가 되게 중요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고요. 세 번째, 코스피가 개인이 올해 4조 넘게 샀습니다. 지금 1월 달이죠. 개인만 4조를 샀어요. 개인만요. 1월 달에 개인만 4조를 샀습니다. 이 수급을 보시면요, 기간을 봤을 때 개인만 4조를 샀어요. 외국인도 2조 8천억을 샀어요. 근데 이 중에 이제 일부는 저거죠. 삼성전자 블록들 물량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개인이 거의 다 산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개인이 샀는데 이게 11월 달에는 매도였어요. 개인들이 11월 12월은 매도했습니다. 그러면 상승 때 팔고 하락 때 산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이 어떻게 보면 매매를 굉장히 잘한 거죠. 상승 때 하락 팔고 하락 때 주워 모았으니까요. 지금은 4조 샀는데요, 이때는 7조를 팔았어요. 그러니까 개인들이 지금 매매를 굉장히 잘하고 있는 거죠. 옛날에 개인들이 보면 항상 고점에서 하고 저점에서 팔잖아요. 반대로 고점에서 팔고 저점에서 산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들의 움직임을 잘 볼 필요성이 있겠다. 개인들도 이제는 아주 스마트한 개미가 되어 있는 상태다. 외국인과 기관이 시장을 눌렀지만 개인들은 오히려 그 물량을 샀고, 올라갈 때 외국인과 기관이 올릴 때 개인들 팔았다라는 거. 개인들이 이번에 아마 상당히 매매를 잘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여주고 있고요. 이 4조 매수는 2023년 22년도 6월 이후로 6월에 5조를 산 게 최고였는데 그 이후로 최고치라고 하네요. 어쨌든 개인들의 행보가 시장에 의미를 좀 부여하고 있는 거 아닐까 생각이 들고 있고, 개인적으로는
주가가 좀 위로 가는 게 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한번 더 지켜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